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는 문자의 발명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문자에 숨은 해죽순 폴리페놀의 효능은 사람을 경악시키는 소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역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알파벳은 약 3400년쯤 전에 페니키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해양 무역을 하던 중에 자신들이 만든 알파벳을 북아프리카와 유럽에 전파했습니다. 이를 모체로 그리스의 알파벳이 만들어졌으며 후에 그리스의 알파벳은 에스루리아 문자와 로마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양에서 알파벳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시기에 동양에서는 한자가 탄생합니다. 중국 민족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복희씨는 전설 속의 인물이지만 약 4800여 년 전에 그가 음양의 세계관을 토대로 구체적인 삼라만상의 세계를 나타낸 팔괘를 만들고 팔괘로부터 한자가 기원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약 7, 8천여 년 전인 신석기 시대 초기의 문화유적지에서 색인 부호가 발견되었습니다. 톡이나 거북의 등딱지 등에 새겨진 구체적 도형이나 추상적 기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체계적인 한자로 현존하는 것은 BC 1600년에서 BC 1046년 사이에 존재했던 중국 상나라 때의 갑골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이 자연과 사람의 일을 주재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 전쟁, 사냥, 농사, 결혼 등은 점을 통해 길흉하복을 미리 알아보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갑골문은 거북의 딱지나 짐승의 뼈에 새긴 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고대 사람들이 점을 친 내용과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제, 초, 연, 한, 조, 위 등 주변 6나라 지역의 문자와 진나라의 문자가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성상이었던 이사를 시켜 진나라 문자로 정리한 서동문을 발표하게 한 후 이를 시행토록 주변국 출신인들에 강제합니다. 이때 만든 표준 자체가 소전입니다. 전이란 관청에서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고유의 뜻을 지니고 있으면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황금소는 어느 학자가 아니지만 해죽순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고 사용해온 역사를 추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는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원칙이 있었고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리페놀은 그 종류가 무려 8천여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이 탄닌입니다. 탄닌은 그 의원이 탄입니다. 탄은 태우다라는 뜻이지요. 탄에 인이 결합하여 탄닌이 된 셈입니다. 탄은 목적어를 반드시 수반하는 타동사입니다. 그 목적어를 찾으려고 황금소는 무던히도 애를 태웠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은 전 세계 가죽 원단 수요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스카나의 장인들은 일반적으로 소나 양 등 동물의 가죽에서 털과 지방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든 후 가방이나 장갑, 구두 등의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해외 각 지역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가죽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냄새를 없애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로 세로 깊이 각 5m 정도의 큰 구덩이에 물을 담아 놓고 그 속에 참나무, 온나무, 오리나무 등 주로 떫거나 쓴맛이 강한 나무들을 잘라서 넣고는 수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뻘건 물이 우러나오지요. 매우 떫고 쓴맛이 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장인들은 이 뻘건 물 속에 소며 양의 가죽들을 넣고 또 수개월 동안을 기다립니다. 장인들이 이런 고단한 작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기름이 잘 제거되어 부드럽고 질기며 냄새가 나지 않는 가죽입니다. 동물의 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황금손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방법을 사람에게 응용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인체의 수많은 난치성 질병들은 대개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반대로 혈액순환만 잘 된다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나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가진 황금손입니다. 혈액이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이유의 대부분은 혈액에 소나 돼지 등 동물의 지방 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지방이 뜨거울 때 액체 상태로 인체에 흡수된 직후 곧바로 굳어버림으로써 작은 지방 덩어리로 되었다가 혈관을 통해 인체 각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미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탄의 목적어가 무엇이었겠는지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지방, 팻입니다. 떫은 맛을 의미하는 탄닌이란 단어를 뜯어보면 쏙인이죠. 쏙을 태운다 는 탄는 의미인데, 인체의 오장육부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태우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탄이 태울 목적어는 지방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천민 출신의 장인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태닝이라고 부릅니다. 태닝을 직역하자면 태우는 중이 됩니다. 떫은 맛을 나타내는 탄닌에 인간을 건강하고 장수케 하는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은 동양에서도 이와 똑같은 뜻을 가진 문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자를 만든 사람도 달랐을 터이고 알파벳과 한자는 만들어진 시대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스마트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든 글자인 양 뜻이 어찌 그리 일맥상통하는지 범상함을 넘어 경이롭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삽이라는 글자는 뜯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자를 뜯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삼수자는 물입니다. 원래 폴리페놀은 액체입니다. 삼수 다음의 인자는 날카로운 칼날을 뜻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통증을 의미합니다. 거칠 지자는 거치다, 멈추다는 뜻이고요. 거기다 동일한 글자인 인자와 지자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의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뜯다는 의미의 삽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뜯어서 풀이하자면 폴리페놀은 통증을 멈추게 한다. 이때 두 번을 반복함으로써 폴리페놀은 통증을 확실히 멈추게 한다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통증은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질병은 결국 원천이 지방의 과다함인 셈이니 동서양의 학자들이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심려를 했겠는지 짐작이 갑니다. 차로든 해죽순을 농축시켜 만든 신단으로든 해죽순을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피가 맑아졌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몸무게가 줄었다, 염증이 사라졌다,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숙면을 취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폴리페놀을 함유한 놀라운 해죽순입니다. 해죽순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귀한 식품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파를 며칠 앞두고 미얀마의 멋진 새벽을 오늘도 어김없이 황금손이 먼저 깨웁니다. 감사합니다.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